너네들이 아마 이런 문제 못 만나봤을 거야. 아마 아직까지. 아마 선행했었을 때 교재가 아주 어려운 건 아니어서 가지고 말이 안 나오냐. 얘는 쉽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a제곱에 플러스 b제곱에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에 식은 크거나 같아요. ax와 by를 더해서 전체 제곱한 녀석보다. 실수 xy면 항상 쓸 수 있습니다. 실수 a, b, xy면.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보니까 어때? 합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물어보고 제곱의 합을 줬다. 제곱의 합과 합에 대한 얘기니까 코시인 거는 바로 알 거야. 그 어제 맞지? 어제 설명했던 것 중에 산술로도 풀리고 코시로도 풀렸던 거 기억나? x 더하기 2y랑 루트 x 더하기 루트 2y랑 그 녀석들을 잘 기억해놓고 저 문제도 잘 기억해놔요. 어쨌든 얘는 보니까 어때? 누가 봐도 제곱관계 있으니까 우리는 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바로 씁니다. 그때 지난번 거 어제 풀이는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푸는 풀이를 잘 봐둬봐. 여기에서 이제 앞에 개수 곱해진 걸 보면은 얘는 1이고 얘는 2야. 얼마야? 1제곱, 2제곱. 그래서 얘는 오고 얘도 오니까 25. 작거나 같아요. x 플러스 2y가. 제곱이. 그래서 x 플러스 2y의 범위를 구하러 가면 어제는 루트였기 때문에 0보다 크다로 바뀌는 거 조심하라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말 없지. 그냥 실수 xy일 뿐이고 x와 2y의 합일 뿐이니까 마이너스 5까지 가도 상관없습니다. 등호 붙여주고요.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은 상황이야. 그치? 그럼 둘이 빼니까 답은 10. 이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거든. 근데 여기서 이미 내가 저 문제 풀 때 힌트가 나왔다? 얘를 어떻게 푸는지 잘 생각해봐. 내가 코시-슈바르츠 써야 되지 라고 한 다음에 코시 썼지. 그때 내가 이 세 개 중에 뭐부터 썼는지 잘 봤어? 누구부터 썼게? 제곱의 합. 그 다음에 뭐 썼게?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요. 얘를 제일 먼저 쓰세요. 그러고 나서 얘를 써야 돼. 왠지를 한번 잘 생각해봐. 제곱에는 개수가 안 붙어. 그러면 여기 있는 9는 어떻게 처리해달라는 얘기야? x와 함께 다녀야지. 너네들이 이걸 딱 보자마자 보통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쓰고 나서 보통 고민을 해.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지. 왜? 잘 맞게 쓴 것 같지만 얘는 알고 있는데 얘는 주어져 있네? 얘가 주어져 있는데 얘가 궁금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궁금한 거는 9x제곱이랑 4y제곱인데 왜 저렇게 써? 우리는 9x제곱, 4y제곱의 합이 궁금합니다. 또는 주어집니다. 그 녀석을 그대로 사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곱 앞에 있는 9나 4는 문자처럼 취급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볼래? 라고 하면은 1번을 먼저 쓰지. 방금 요거 뭐 굳이 안 쓰더라도 여기서 쓸 때만큼은 뭐 해줘야 돼? 제곱의 합을 쓸 때 3과 2y가 하나의 문자처럼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변을 쓸 때 그 문자 3x에다가 뭘 곱하는지 2y에다가 뭘 곱하는지를 생각을 해줘야죠. 그럼 뭐가 곱해져? 주어져 있는 걸 보니까 3x는 그대로 3x여야 되네. 1만 곱하면 됩니다. 근데 2y였던 놈은 마이너스 y로 바뀌어야만 해. b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여기 쓸 때 뭐 해야 돼? 1과 1로 쓰죠. 그냥. 1과 4분의 1이 들어가줘야지. 알았죠? 요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얘만 남기면 되지. 얘는 짝가나 같을 거야.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3의 제곱이니까 9냐? 9. 얘는 얼마야? 4분의 9. 넘어오면은 4. 됐죠?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답은 뭐예요?
마이너스 2죠. 알았죠? 미쳤나봐요. 4죠? 뭐하는 짓이야? 4죠? 이렇게 나오고 끝나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설명하고 싶었던 건 뭐다? 요거. 제곱의 합에 대해서 뭐가 바뀔 때? 앞에 개수가 바뀌어 있을 때는 제곱의 합에서는 그 앞에 문자들을 뭐 취급해줘야 됩니다? 상수 취급, 문자 취급해줘야 됩니다. 문자에 같이 넣어놓고 고민을 해야 돼. 그러면 어제 문제로 돌아와봐. 어제 내가 보여줬던 문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 어제 개수 뭐였지? 뭐로 썼었지? 그냥 2x 플러스 3y의 값을 주고 내가 막 줬었나? 그리고 2x 플러스 3, 루트 3y의 최대값 구하기. 이거였나 문제가? 뭐 대충 이렇게 생겼었겠지. 자, 요 녀석은 어떻게 풀면 된다 그랬어? 산술기하 평균도 괜찮고 코시도 괜찮다 그랬지. 산술풀이 답까지는 내지 말고 한 번만 더 해보자. 산술기하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때?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뭐 해버리면 제곱을 해버리면 맞춰져 있지 뭐가? 개수가. 그래서 플러스 2루트 6xy 이 녀석으로 바뀌었고 내가 루트 더하기 루트라는 녀석의 최대값을 찾고 싶으면 이거 제곱을 해도 최대고 그러면 얘가 최대가 될 때를 찾으면 되는데 얘가 뭐니까? 4고 문자니까 얘가 최대가 될 때를 찾아주면 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산술기하 풀이가 가능했었어. 코시 풀이는 어때? 코시 풀이는 어때? 얘를 제곱의 합으로 얘를 그냥 합으로 생각을 해서 2x 플러스 3y 그냥 씁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바라볼 때는 루트 2x와 루트 3y의 각각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옆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고 루트 2x가 그대로 들어가면 되고 루트 3y가 그대로 들어가면 되면서 앞에 계속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었어요. 1과 1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앞으로 올 때 뭐 해주면 돼? 1제곱 1제곱 해주면 되잖아. 그럼 이제 요 녀석의 최대 최소 또는 요 녀석의 최대 최소 찾으러 가면 되겠지. 자, 그럼 문제를 살짝 바꿔보자. 어떤 문제로 가볼 거냐면 이번에는 얘를 줬어. 그때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 산술기하 평균 가능 불가능?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코시로 가는 거야. 왜? 제곱해봐. 다르잖아. 쓸 수가 없잖아, 얘를. 곱의 최대값 구하기로 넘어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얘를 자꾸 코시로 코시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산술기하를 쓰세요라고 하면 항상 제곱했을 때 얘가 딱 떨어지도록 계속 맞춰줄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교과서에는 대부분 저렇게 맞춰져 있고 요런 거는 이제 보통 시중문제집에서 나오는 코시 쓰는 문제. 그래서 얘는 코시를 반드시 써야만 하고요. 어떻게 풀어야 돼? 요 놈이 뭐로 보여? 루트 2x의 통째로 제곱으로 보여? 루트 3y의 통째로 제곱으로 보이냐? 그러면 요 녀석은 크거나 같지. 누구보다? 팔 아파. 루트 2x 앞에 뭔가를 곱하고 루트 3y 앞에 뭔가를 곱한 다음 제곱을 하면 되지, 더해서. 그때 요 앞에 곱해지는 게 뭐야? 루트 2분의 1이고 요 앞에 곱해지는 게 루트 3분의 1이면 돼. 그래야 얘로 딱 맞춰 떨어지거든. 그러면 요 앞에는 뭐 들어가야 돼? 가린다. 뭐야?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들어가면 되는 거죠. 알았죠? 그러면 뭐예요? 더해주면 6분의 5냐? 6분의 5, 얘는 4. 값은 내가 막 줘가지고 좀 지저분해졌지. 만약에 뭐 좀 깔끔하게 하려면은 몰라, 뭐 줬겠지. 됐죠? 그러고 나서 얘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루트 x 더하기 루트 y의 전체 제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원래는 이거 깔끔하게 해서 제곱수로 떨어졌겠지. 지금은 아닌데. 그래서 루트 x 더하기 루트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러 가시면 돼요. 답은 생략할게. 막 만든 거라서 막 루트 나고 지저분하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래서 저 두 문제들 잘 기억해 놓고 내가 지금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얘였어. 어제 내가 코시 마무리 지을 때 코시에서 너네가 이제 딱 하나만 더 잘하면 돼. 그거 하나 하고 코시는 마무리 짓자 했던 거 그게 바로 얘야. 개수가 제곱 앞에 개수가 장난치워지기 시작하는 거. 알았죠? 그때 절대로 너네가 습관처럼 x제곱 y제곱 써놓고 시작하지 말고 제곱의 합에는 반드시 얘를 써줘야 돼. 대신에 앞에 붙은 개수는 어디다가 x 안에 같이 제곱 안에 같이 x랑 들어가도록 묶어주는 거예요. 알았죠? 잘 봐두도록 하고 학교 시험에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몇 번을 풀어볼 거냐면 458번이에요. 내가 어제 별표 치자 숙제를 잘 풀어봐 했던 건데 어차피 질문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그냥 지금 해버리고 가자. 458번. 지금 각자 한번 풀어보세요. 458번입니다. 요 문제 방향 잡은 사람 있나 모르겠다. 사실 내가 봤을 때 어려운 거는 얘인데 어떻게 얘를 풀었는데 얘를 못 푼 사람이 발생하지? 난 좀 신기했어 방금. 대부분이 두 번째 걸 못하거든. 자 일단 봐봐. 첫 번째 녀석은 A, B가 한 세트고 C, D가 한 세트인데 이미 A, B가 한 세트로 C, D가 한 세트로 잘 나와 있어. 그럼 뭐 해주면 돼? A, B만 바라보면은 제곱의 합이긴 하지만 어쨌든 합과 곱에 대해서 최대 최소잖아. 합과 곱에 대해서 최대 최소잖아. 빨간색은 산술기하 쓰러 가야지.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크거나 같아요 2루트 안에서 A제곱 B제곱의 곱보다. 그때 얘는 24시고 얘는 2AB가 되는 거지. 약분해버리고 나면은 AB의 최대값은 12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두 번째. CD도 마찬가지야. C제곱 D제곱의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2루트 C제곱 D제곱. 그래서 CD 얼마야? 54? 54보다 작거나 같아 2CD가. 약분해주면 27보다 작거나 같아 CD가. 그래서 CD의 최대값은 27이고 AB의 최대값은 10인데 AB와 CD가 연관성은 없어. 그냥 AB는 AB대로 따로 최대값 10이 갖고 CD는 CD대로 따로 27을 최대값으로 갖겠지. 알았죠? 근데 이번에는 AC와 BD가 최대야. 그렇게 바라보면은 힘들고 저거를 식을 통째로 바라봐야지. 무슨 공식? 코시-슈바르츠가 되는 거예요. 제곱 안에 있는 놈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리 바뀌면서 곱해져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해야 돼? AC, BD 곱한 녀석의 합의 최대값, 합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그렇지? 최대값은 뭐야? 그래서 얘가 24시고 얘는 54예요. 그때 이거 계산하고 있는 멍청이들은 있으면 안 돼요. 결국 우리는 뭐 해야 되거든? AC와 BD만 남길 거면 이거 제곱할 거잖아. 제곱이니까 루트 풀 씌울 거잖아. 그럼 저 녀석을 뭐로 뜯어야지? 적당하게 잘 제곱수들로 뜯어주는 게 제일 땡큐지. 그래서 어떻게 갈게? 얘는 24, 38, 24. 뭐 소인수분을 한다거나. 그치? 얘는 2 곱하기 3의 3승. 그럼 뭐야? 3의 4승. 여기 2의 3승, 2의 1승, 2의 4승. 됐죠? 그럼 끝났네. 루트 씌우면 뭐야? 4, 9, 36. 됐죠? 제곱 풀었으니까 괄호는 괜히 씌웠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답은 뭐예요? 36. 됐지? 근데 물론 실수에 대한 얘기니까 어디까지 갈 수는 있다? 마이너스 36까지 갈 수는 있다. 지금 그거는 따로 쓰기진 않을게. 여기까지. 그래서 답은 뭐야 이거? P의 최대값은 얼마야? 39. 그 다음에 AC, BD의 최소값은 46. 최소값이었어? 뭐야? 그럼 해야 되네. 여기가 마이너스 36. 됐죠? 끝. 최소값은 마이너스 36. 둘이 더해주면 얼마예요? 3?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됐지요? 끝.
그러면 이제 진짜 산술기하와 코시는 끝. 자, 절대부등식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봐. 어떤 거? 산술기하에서 나오는 6가지 식변, 7가지 식변형들. 그치? 유형 변형들. 그거 잘 기억하고 특히 6번, 7번 같이 좀 생소한 녀석들 잘 기억해놓고 그 다음에 그 6번, 7번 설명하면서 같이 나온 게 마플에 있는 462번 같은 거. 기억나지? 삼각형 사인 30도 이용했던 거. 그것도 다시 한번 잘 기억해놓고 그 다음에 또 나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제 그거. 방금도 아까 보여줬었는데 준혁이 오기 직전에 했었는데 2x 더하기 3y랑 루트 2x 더하기 3y. 그거 산술로 쓰는 풀이랑 코시로 쓰는 풀이 둘 다 익혀두세요. 왜? 서술형 때문에. 그리고 오늘 했던 거. 여기 했던 거 기억나지? 코시에서 개수 살짝 장난치기 시작하는 거. 그러면 그거랑 어제 했던 거 연결시킨 것도 하나 더 오늘 또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은 어제 했던 건데 어떤 거? 서술형 문제에 내가 나온다. 이거 잘 봐도 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몇 번이었지? 어딨지? 응? 어딨지? 야, 내가 이거 설명 안 했냐? 틀린 거 찾기. 없네? 어제 내가 번호 골라준 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잘못 골라줬나? 어제 내가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하는 과정이다. 처음으로 틀린 것을 찾으셔. 이거 어디에 있었어? 아, 여기 있구나. 448번이구나. 요거. 기억나지? 어제 얘기했던 것 중에 뭐? 어느 하나의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산술기하를 2번 이상 써야 되는 경우에는 3개가 동시에 등호 성립 조건이 일치할 수 있는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지를 따지셔야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문제가 2가지라 그랬지. 하나는 요거 틀리지 않는 거. 그러면서 틀린 거 찾기도 가끔 나오기도 해. 이 문제 자체가.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자주 나온 건 아니고 이거보다 중요한 건 뭐? 산술기하 평균을 3번, 2번 동시에 써가지고 답을 내야 되는 그런 문제에서 서술형이다. 반드시 등호 성립 조건을 확인하는 단계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직접. 그거 안 하면 감점돼요. 뭐 기타 등등. 됐지? 한 요 정도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어디로 가냐면 다시 졸라 쉬운 거. 함수. 어제 말한 대로 함수만 가지고 보면은 졸라게 쉽죠? 자, 갑니다. 함수.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아무래도 이동. 들어가는 학교들은 이동, 원방. 그쪽이 어려운 이유는, 이동이 어려운 이유는, 이동만 들어간 사람들이 어려운 이유는 1학기 때 풀었던 원방, 직선, 평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공식들 까먹어서. 그거 말고는 솔직히 이동은 쉽고. 그 다음에 원방 들어간 애들은 도형 자체가 당연히 어려우니까. 이런 단원들에 비해서. 거기가 좀 어렵고. 집합은 솔직히 별거 없고. 진짜 모르겠으면 벤달그램만 잘 그려도 답은 나오거든. 그 다음에 이제 명제로 넘어오면 사실 논리적인 해석이랄까? 거기서 조금 이과 애들이 약해져서 그렇지 딱히 뭐 어려운 단원들은 아니고 주로 이제 제일 어렵게 나온 거는 절대부등식. 거기가 이제 실수하기 좋은 문제들을 내기 제일 좋거든. 부등식의 증명 이런 것들. 그러고 나서 함수로 돌아오면 다시 졸라게 쉬워져요. 역함수, 합성함수 이쪽 깔면은 그나마 좀 귀찮은 게 등장하더라도 어쨌든 자, 함수의 정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일단 2가지 집합이 등장해야 되죠. 그리고 방향성이 등장합니다. 에서 눈부셔. 로의 눈부셔. 로의 뭐? 대응. 그럼 여기서 원래 수학하를 처음 배운다. 그러면 설명하는 게 대응이 뭐야?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대응이 뭐야? 집합 X에 있는 원소들과 집합 Y에 있는 원소들을 적절하게 짝지어준 거. 예를 들어서 집합 X의 원소가 이렇게 있고 집합 Y의 원소가 이렇게 있을 때 아무렇게나 막 짝지어주면 이것도 대응 맞지 뭐. 이렇게 막 짝짓더라도 대응 맞지 뭐. 그리고 뭐 굳이 다 채울 것도 없이 이렇게만 짝지어놔도 대응 맞아요. 다 대응입니다. 알았죠? 근데 이 대응들이 전부 다 함수가 되나? 그거는 아니거든.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개념이 뭐 정의역도 있고 공역도 있고, 그치? 자, 한번 쓱 훑어가 보자.
화살표를 보내는 방향 쪽에 있는 집합 X의 이름이 뭐야? 정의역입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를 받는 방향에 있는 집합 Y의 이름이 뭐야? 공역이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대응을 쫙 받다 보면은 표현을 하기를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가지고 요 녀석들만 색칠을 해서 요 녀석들의 이름은 뭐라 불러? 치역이라고 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치역은 뭐다? 정역으로부터 대응받은 놈들의 공역의 집합. 맞지? 공역의 원소 중 대응받은 녀석들의 집합. 그럼 여기서 이미 눈으로 보고 있는 거 하나 나와. 뭐? 함수로서 정의되기 위한 조건.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요거 두 가지가 있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함수냐 아니냐 막 찾으라고 하는데 그거는 생략할게요. 문제는 생략할게요.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뭐야? 뭐 만족하는지를 봐야 돼? 정의되기 위한 조건, 정의역에서부터 출발한다.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준혁아, 뭐 해야 돼?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어떻게 돼야 돼? 네. 아, 민서가? 그렇지. 대응에 참여합니다. 일단 요런 놈이 있으면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가는 F라는 대응이 다음 그림과 같다. 대응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것은 함수인가 아닌가? 함수 아니야. 함수 아니죠. 정답이죠. 왜? 0이라는 놈 대응 안 하고 있잖아. 그럼 선생님 이거 우리 유리함수잖아요. 그 유리함수 잘 생각해봐. 정의역은 항상 얘를 비워놨잖아. 그리고 1대1 대응 만들려고 일부러 공역도 비워두는 거야. 뭔지 알지? 두 번째로 갈게요. 그 다음에 정의역이 모든 원소가 대응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나 안 되나? 이거 함수 아니야? 함수? 다시 그릴까? 잘 안 보이나? 너무 함수 아니야? 아니죠. 왜요? 누구 때문에? B 때문에. B가 뭐 하고 있거든? 두 군데로 대응하고 있거든. 정역의 모든 원소요. 애가 뭐야? 는. 공역의 원소에 어떻게 되는데? 말 안 나오네 오늘. 원소에 오직 하나로만 대응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양다리 걸친 놈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쉽지. 이거 함수 아니야. 아니죠? 왜? 어떤 하나의 x는 두 개의 y와 대응하니까요. 탈락이지? 뭐 이런 것들 찾으러 간다 그죠? 그 다음에 방금처럼 뭐 식으로나 그래프로나 아까 점점점 찍어가지고 막 연결시킨 대응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함수다 아니다 물어보는 문제 당연히 처음에 등장하고 그거는 고정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바로 뭐야? 서로 같은 함수. 그때 함수의 정의가 뭐야? 라고 할 때 나는 이제 보통 처음 설명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함수의 의미가 뭐야? 함수가 뭐야? 라고 하면은 중딩 때 배웠던 이 그림을 잘 기억을 해두라고 해. 요거 있잖아. 뭐 들어가면 함수에다가 뭐 나온다 이거. 이거 자체가 사실 함수를 되게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 함수는 어떤 넣으면은 뭔가 나오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입니다. 기계. 기계가 뭘 넣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 고장난 거잖아. 그치? 뭘 넣었는데 두 개가 나오면 그 자판기 제대로 된 거야? 버튼 하나 뿅 눌렀는데 콜라 사이다 같이 나와. 그럼 제대로 된 거야? 아니잖아. 그래서 뭐예요? 함수가 제대로 작동한다. 함수로서 정의가 되었다. 고장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자판기를 잘 떠올리라 그래. 그 너네 유튜브에서 썰강 같은 거 한 번씩 보냐? 거기서 약간 그 NCT가 누구야? 했던 그 사회 선생 알지? 그 선생을 따라하는 수학 선생 하나 있었는데 알아? NCT가 누구야? 이거를 따라하는 수학 선생이 하나 있었거든. 인간 강사 중에. 나 그 쌤 이름 몰라. 너희들 잘 모르나?
그 선생님이 서울대 면접서를 하나 풀면서 수학 관련된 어떤 과인 것 같아. 수학 교육 아니면 수학과겠지. 그쪽과 면접서를 풀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최근에 며칠 전에 봤거든. 자판기를 예를 들더라고.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겪었던 걸 가지고 수학과인가 수학교육과인가 거기서 이제 면접을 쫙 하면서 되게 있어 보이게 포장을 잘 하면서 설명을 잘 했더라고. 어쨌든 함수는 기본적으로 뭐다? 자판기 잘 생각하면 돼. 버튼 눌렀을 때 음료수 안 나오면 고장. 함수 아님. 자판기 하나 뿅 눌렀는데 음료수가 2개, 3개가 두루룩 떨어지면은 그거 자판기 고장. 우리는 땡큐지만. 그지? 자판기 기능으로 보면은 고장. 함수 아님. 그거로 받아들이시면 되거든. 그러면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뭐야? 서로 같은 자판기. 자판기가 똑같아야 돼. 생긴 것만 똑같으면 무조건 같은 자판기야? 생긴 건 똑같이 빨간색 자판기면 무조건 같은 자판기야? 아니잖아.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음료수들이 다 똑같아야 그래야 서로 같은 함수, 서로 같은 자판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서로 같은 함수의 조건. 일단 함수 f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요. 함수 g는 u에서 v로 가는 함수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뭐 해야 돼? 자판기 구성하고 있는 버튼들마다 이름이 만약에 적혀있다 치자. 그 이름들이 다 어때야 돼? 다 똑같아야지. 콜라, 사이다, 환타, 등등. 너무 옛날 음료수들이다. 요새 뭐 있냐? 대자와 먹냐? 대자와 먹냐? 안 먹어.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뭐예요? 버튼들에 해당하는 정의역이 일치하는 거야. 여기서 어떤 선생님들은 공역도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공역은 실제로 달라도 상관없어요. 대응하는 치역만 같으면 되지 공역이 같을 필요는 없어. 그래서 공역은 원래 빼야 됩니다. 알았죠? 공역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잘못 설명하고 계신 거고. 두 번째로는 뭐다? 여기가 중요하지. 각각 버튼들이 다 눌렀을 때, 딱 눌렀을 때 콜라가 나와야 돼. 똑같은 버튼을 딱 눌렀을 때 같이 같은 음료수가 나와야지. 같은 버튼을 딱 눌렀을 때 같은 식기가 나오든가 해야지. 즉 각각의 버튼들마다 대응하고 있는 누가? Y좌표. 치역의 원소들이 다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야? 이제는 X와 U는 같으니까 그냥 X로 쓸게요. 정역을. 그래서 이제 쓰는 표현이 나는 약간 대학교 방식으로 쓰기를 많이 하는데 X의 원소들에 대하여 A를 거꾸로 붙여요. 이 표현은 모든이라는 표현이야. 모든 X의 원소 스몰 x에 대하여 라는 표현이거든.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된다? F에 넣었을 때랑 G에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같아지기만 하면 우리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합니다. 맞죠? 생김새가 다르더라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fx가 뭐다? x제곱이라고 하더라도 gx가 뭐다? 절대값 x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두 함수는 같은 함수일 수 있지. 그치?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는 정역의 원소. 어떤 것들이 후보로 들어가? 1, 마이너스 1, 0. 됐죠? 만약에 정역의 원소를 이렇게 정해주면은 두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 맞잖아.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둘 다 1, 1 나오고 0 넣었을 때 둘 다 빵빵 나오고 1 넣었을 때 둘 다 1, 1 나오거든. 그러면 이런 문제도 있겠지. 서로 같은 함수가 되도록 하는 정역의 모든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은 또는 정역 x의 개수는 답 얼마? 7개. 8개 아니죠? 7개. 왜? 정역은 공집합이면 안 되잖아. 알았지? 네. 뭐 그런 식으로도 막 파생되어 나가고요. 그러고 나면 사실 함수 얘기는 끝났어. 그럼 이제부터 뭐 하러 가야지? 서로 같은 함수 했고 함수 했으면은 뭐 연산도 해보고 그래프도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함수의 그래프. 이거는 시험 문제 단독 출제 때문에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특히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거. 자, 내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 또. 승진아, 함수의 그래프가 뭐야? 좌표평면에 표현한 거. 보통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림을 그린 거를 그래프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승진이가 말한 대로 좌표평면에 나타낸 것도 그래프 맞아. 근데 그거는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인 거지 그래프의 정의가 그림은 아니다. 알았지?
물론 영어로 치면은 그래프가 뭐 어떤 거에 약자인가 뭐 어원을 그림과 기타인 거에 두고 있어가지고 그림을 나타낸 거라고 하는데 수학에서 말하는 그래프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프의 정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 그 녀석을 가지고 성립하도록 하는 x, y를 만들어 순서상. 그 녀석들의 집합을 우리는 그래프라고 부른다. 그 집합들, 순서쌍의 집합, 순서쌍이 좌표 평면으로 가면은 좌표로 이름이 바뀌죠. 그 좌표를 가지고 뭐 해준 거? 눈에 보이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 그게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그래프인 거고, 실제 그래프의 정의는 집합입니다. 집합. 알았죠? 정확하게는 뭐? y는 fx라는 어떤 함수라고도 부르지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들의 집합. 정확하게는 해 순서쌍의 집합.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원론적인 얘기로 가볼게. 이거는 가볍게 들어. 그럼 질문을 하나 해볼까? 우리 연립이 뭐라고 생각해? 연립이? 두 식을 뭐 더하기 빼기도 있고 대입하는 방식도 있고 y는 y는으로 되어 있으면 오변끼리 같다라고 해서 등치법이라고 하거든. 등치법을 쓰는 것도 있어. 그런 방법 등을 통해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y 찾기. 결국 연립은 뭐냐면 결국은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를 찾는 게 바로 연립이에요. 그 과정. 알았지? 연립한다라는 거는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찾아가 보자 이거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y는 0이 3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가 예를 들어서 3이 있다. 치자. 그때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x, y 찾으세요 할 때 뭐 더하거나 밑에 걸 2배 해서 빼거나 이런 방법들을 하잖아. 그렇지? 그때 이거 이름이 뭐야? 둘 다 1차 방정식 아니니? 자, 수학상으로 와보자. 수학상의 연립 방정식 또는 여러 가지 방정식을 배우고 나면은 새롭게 등장하는 명칭이 존재해요. 어떤 방정식? 부정 방정식. 부정 방정식의 이름이 뭔 의미야? 부정인 방정식. 부정은 뭐지? 해가 무수히 많아서 정할 수 없는 상태. 그게 부정이거든. 어쨌든 해가 너무 많은 방정식을 우리는 부정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해가 그냥 무수히 많다 끝이 아니라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는 상태의 방정식이 부정 방정식이고, 그래서 그걸 풀기 위해서는 정수라던가 자연수 또는 실수라는 뭐 해에 대한 조건이 있을 때 풀어 나갔었잖아. 그쵸? 물론 식은 바뀌었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요 두 녀석은 둘 다 무슨 방정식이야? 각각 부정 방정식과 부정 방정식이고 두 개의 부정 방정식을 공통인 해를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연립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하나 더 질문을 해볼게. y는 fx라는 첫 번째 함수가 있고 y는 gx라는 두 번째 함수가 있을 때 두 함수에 뭘 찾아주세요? 고점을 찾으라고 할 때 너희 뭐 하니? 얘도 연립하지 않니? 연립은 내가 분명히 방금 두 개의 부정 방정식의 공통인 해를 찾기 위해서 두 식을 적당하게 정리하는 게 연립이라 했는데 이번에는 함수잖아. 방정식은 방정식이고 함수는 함수라고 배웠는데 왜 함수에서 교점을 찾는데 연립을 하고 있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사실은 함수는 뭐거든? 결국 문자 두 개를 가지고 만든 함수야. 아니 식이야.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부정 방정식의 범주 안에, 범위 안에 함수가 실제로 들어가 있어. 실제로 함수라는 거는 부정 방정식의 한 종류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도 부정 방정식이고 부정 방정식이다 보니 교점을 찾는다라는 거는 뭐야? 연립이지. 자, 그럼 여기서 왜 교점이 뭔데 연립을 할 거야? 이 함수 위에 있는 점이 바로 뭐야? 이 부정 방정식의 해잖아. 이 부정 방정식의 해가 바로 점이라는 거고 해의 순서쌍이 바로 부정 방정식의 해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원래는 쭉 흘러오는 거야. 그래서 수학을 제대로 배우면 함수랑 방정식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 부정 방정식에서 대해서 이런 것들 기타 등등등 이런 거가 쫙
설명을 하게 되겠지. 근데 이제 고등수학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니까 보통 이런 설명들을 건너뛰는 것 뿐이고. 어쨌든 여기서 결국 뭐다? 그래프는 결국 뭐다? 부정망정식을 만족시키는 점들에 대한 집합이고, 그 y는 fx라는 거를 만족시키는 점들을 좌표평면상에 막 찍어 나가다 보니까 뭐가 된 거야? 쭉 연결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뭐야? 다 부정망정식의 해들이에요. 그때 두 함수가 만나는 것을 찾는다라는 얘기는 결국 노란색의 해와 빨간색의 해가 겹치는 걸 찾은 거지. 그러니까 연립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이런 흐름입니다, 원래는. 알았죠? 그래서 저거 하나 때문에 사실 설명이 길어졌는데, 나중에 너네가 수학하에서 만나는 게 이거야. 그 유리함수, 무리함수 시험 범위 들어가는 이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뭐가 나오냐면 이런 거 나와요. A라는 집합 XY의 순서상 Y는 2x-1분의 3x 플러스 1 B X, Y들의 집합 Y는 mx 플러스 n 그때 A 교 B가 공집합 뭐 이런 거 나온다고. 이게 바로 뭐야? 두 함수의 교점이 없다라는 표현이잖아. 그걸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알았죠? 두 그래프의 교점이 없음 뭐 이런 표현 때문에 일부러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만 아시면 뭐 정확하게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근데 상식으로는 알고 있어야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그래프는 뭐다? 그림이 아니라 부정망정식으로 바라봤을 때 해들의 순서쌍의 집합. 알았죠? 해의 순서쌍의 집합. 여기까지가 함수의 그래프고, 그러고 나면 이제 함수에 대해서 그냥 함수 단원에서는 마지막 거. 뭐 하나 남았냐면 함수의 종류. 그러면서 처음에 등장을 하는 게 바로 뭐죠?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가 뭔지 식으로 쓸 수 있는 사람 있나? 혹시 기억나는 사람 없나? 1대1 함수를 식으로 표현해봐. 이게 뭐야? 응? 잘 모르나? 말 그대로 1대1. 그치? (1대1이) 아니야. 1대1이죠? 1대1 아니죠? 둘이서 하나 담당하고 있잖아. 2대1이잖아. 아, 네. 그러면 이거는 1대1이 아니야. 그럼 어떤 게 1대1이야? 이런 거. 자, 다시 가자. 서로 다른 정의역이 어때? 같은 곳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서로 다른 정의역이라면, 즉 x1과 x2가 서로 다른 정의역이라면 그에 대응하는 함수값들은 어때? fx1과 fx2인데 걔네들이 어때야 돼? 달라야 됩니다. 이게 바로 1대1 함수에 대한 식의 표현이에요.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뭐 명제의 대우를 이용해서 fx1과 fx2가 다 같으면 그러면 x1과 x2가 같다. 이것도 1대1 함수를 표현하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1대1 함수가 등장을 하고 나면 1대1 대응도 등장을 하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의 범위에 속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1대1 함수를 만족하는 것 중에서 좀 더 까다로워지는 게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뭘 만족해야 돼? 1대1 대응이다. 1대1 함수입니다. 라는 식을 일단은 만족해야 돼요. 그 중에서 뭘 만족해야 1대1 함수가 되는지 혹시, 왜 이래 자꾸 1대1 대응이 되는지 두 번째 거 아는 사람. 그렇지. 공역과 지역이 같다. 조금만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모든 공역들이 다 대응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 되겠지? 근데 이렇게 가기도 하지. number of 집합. 유한 집합이라면 누구랑? 정의역과 공역이.
그때는 뭐 해야 돼? 개수가 똑같아져야만 당연히 모든 공역이 다 대응에 참여할 수 있겠지. 이건 유한집합에 대한 표현이니까 유한집합일 때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만약 정역이 5개다. 공역이 7개야. 1대1 대응은 절대로 못 만든다는 얘기지. 알았죠? 끝.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쉬운 거. 상수함수 뭔지 알 거고, 상등함수가 뭔지 알 거야. 그때 조금만 조심해서 기억을 해뒀으면 하는 게 y는 3, y는 5처럼 y는 c라고 기억하지 마세요. 상수함수는 fx는 c입니다. y는 c가 아니라 y는 c라고 외워두면 너희가 y는 1, y는 2, y는 3, y는 마이너스 2 이런 것만 상수함수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원래 정확한 표현은 뭐야? 모든 x들을 다 넣었을 때 항상 상수가 나오는 것이라는 의미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fx라는 함수가 뭐가 되더라도 x제곱이 되더라도 상수함수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정의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이라면 마이너스 1을 넣어도 1 나오고 1 넣어도 1 나오는 함수니까 상수함수의 종류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등함수도 마찬가지야. 항등함수를 너네가 y는 x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거는 항등함수의 한 종류일 뿐이고요. 우리가 기억을 할 때는 fx는 x라고 기억을 합시다. 어떤 x를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이 항상 x랑 똑같아지도록 하자. 이런 의미.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어떤 예시? fx라는 함수가 x제곱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등함수가 될 수 있죠. 왜? 정의역의 범위를 뭐로 정해버리면? 0과 1로 정해버리면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는 항등함수의 종류가 됩니다. 알았죠? 뭐 기타 등등등. 그런 것들로 너희들이 뭐요?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수함수, 항등함수 하고 나면 함수는 끝.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 없어? 하나도 없지. 여기서 중요한 거 딱 하나만 고르자라고 하면 바로 뭐요? 1대1 대응. 요게 다음 단원으로 가면은 이름이 바뀌죠. 1대1 대응이라는 얘기가 뭐로 바뀌어? 역함수 존재! 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또 투나 미적분으로 가면 1대1 대응! 역함수 존재! 라는 말이 이름이 또 바뀝니다. 뭐로 바뀌게? 증가함수 거나 감소함수거나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럼 실제 수능에서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1대1 대응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표현이 바뀌어 있을 뿐. 뭐? 증가함수, 감소함수. 정확하게는 풀이는 예고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은 예일 수도 있고 예일 수도 있어. 어느 함수 fx에 대하여 이 함수가 역함수를 가질 때 라고 등장하기 시작하면 수투 문제라면, 수능 문제라면 너희들은 이 함수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함수구나. 증가 감소가 바뀌면 안 되구나. 1대1 대응이 깨져버리니까. 역함수 존재하지 않거든. 뭐 이런 걸로 넘어가십니다. 알았죠? 그래서 전략이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 1대1 대응에서 나오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게 하나가 존재하지. 뭔지 아나?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그래서 마플 시너지에는 유형별 문제를 봐보면은 저 녀석을 유형 3개로 만들고 있습니다. 6, 7, 8이었나? 어딨니? 6, 7, 8. 오케이. 그렇지. 유형 6, 7, 8. 여기가 전략이 중요해지죠. 오케이? 여기 하나 강조하고 싶어요. 그거 말고는 사실 쉬워. 조심만 하면 되고. 그래서 짧게는 한 서너 문제에서 많게는 한 5문제만 풀고 함수 넘어갈 거예요. 유형 몇 개 되지도 않아. 한 11개인가 12개밖에 안 될걸? 함수 단어는. 그래서 바로 다음 시간에 합성함수, 역함수 진행할 수 있게. 그래서 지금 고1도 고2도 전부 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일괄적으로 본진도 마무리 짓고 일요일부터 시험 대비 들어가기로 정했어요. 그래서 딱 다음 시간 토요일까지만 진도 나가서 저기 민석이 어차피 합성함수, 역함수 나가니까 최대한 진행하고 그럼 중간고사 끝나면 역함수 다음인 유리식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알았죠? 너희들도 다음 주 토요일까지만 같이 진도 나가자. 혹시 역함수 안 들어가는 사람들도 조금만 더 합시다. 알았죠? 오케이? 그래요. 잠깐 쉬었다 하자.
지금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자. 뭐 설명은 다 했어요. 뭐 함수는 아까 말한 대로 워낙 쉬워서 몇 번을 푸냐면 좀 많이 풀게요. 이번에는 474 그 다음에 493 493? 잠깐만 494 그 다음에 499 그 다음에 504 그 다음에 512 자, 요 5문제 풀 건데 474번은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설명하는 것 뿐이고 풀어보자는 것 뿐이고 나머진 4개는 학교 시험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 중 하나. 알았죠? 499, 504, 510, 494, 499, 504 3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시험 나오고요. 512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입니다. 함수에서 2개가 나온다? 그러면 요 3개 중 하나거나 얘거나 둘 중 하나일 거야. 알았지? 둘 다 나오거나. 기기. 여기서는 사실 교육과정이 없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 나중에 이제 너네들이 자주 보는 표현, 특히 수2 넘어가 보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고 수1에서도 많이 나왔었던 녀석. 한 3가지 설명하고 갈게요. 먼저 첫 번째,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표현, 함수의 다양한 표현이라고 하자. 자, 보여 들어봐. 내가 수1에서도 이 얘기 아마 했었던 것 같아. 설명을 했다기보다는 했나? 왜 한 것 같지 갑자기? 우함수, 기함수, 주기함수, 대칭함수 이거 다 표현했니? 설명했니? 내가 했어? 그래? 그래?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 그거 하려고 그랬지. 요거. 주기함수잖아, 그치? 주기가 4짜리. 근데 주기함수를 다룰 때 원에서는 이걸 보고 주기는 4라고 읽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죠. 왜? 수1에서는 주기는 뭐여야 돼? 물어보는 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주기의 정의, 근데 지금 3대1로 싸웠냐? 갑자기 이렇게 또 앉아있으니까 되게 이상해 보이네. 어쨌든 주기가 4라기보다는 주기는 반복되는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4보다 정수배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주기는 2일 수도 있고 뭐 1일 수도 있고 그지? 3분의 4일 수도 있고 주기가 정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하지만 수1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주기를 물어봐 안 물어봐? 주기를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기가 4라고 읽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어차피 반복되는 특징만 갈 거라서. 그래서 누구를 물어본다? 15를 물어보면 반복되니까 뭐 해줘? 4 빼고 4 빼고 4 빼고 4 빼서 F11, F7, F3, F-1까지 내려가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범위까지 내려가서 F-1 하고 구해야지. 그지? 그 표현이었고 뭐 저기서 설명하고 싶었던 건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표현. 하긴 했겠다. 합성함수도 다 했겠다. 어쨌든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표현. 그 다음에 원래는 오늘 설명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우함수, 기함수와 우함수, 기함수들을 뭐 우우든, 우기든, 기우든, 기기든 합성을 했을 때 우함수가 되는지 기함수가 되는지 그런 것들 같이. 그 다음에 요런 거 주기함수에 대한 표현이 얘도 있지만 하나 더 있어요. 그 다음에 대칭함수에 대한 표현. 기본적인 거 a-x, a 플러스 x가 f 안에 들어갔을 때 똑같다. 도 있지만 또 다른 표현 하나 더 있어요. 그 표현을 다 잘 익혀두라고. 준혁이는 안 했던 것 같은데. 너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뒤에 숙제 풀이만 들었잖아, 그지? 또 갑자기 또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뭐 일단 가보자. 간단한 것들만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우함수. 명칭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외우기 편하려고 그리고 설명하기 편하려고 일부러 우함수라는 명칭을 쓰는 건데 특징이 중요하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그 특징. 그 다음에 우함수를 나타내는 식에 대한 표현 뭐야? 요거랑 요거가 같다. 얘를 본격적으로 제대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는 수2입니다. 수1은 끽해봐야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 아니니 뭐 이런 걸 물어보는 정도로만 하고 끝. 그지? 그 다음에 기함수도 마찬가지. 기함수는 무슨 대칭? 승진아, 무슨 대칭? 원점 대칭. 승진이 되게 많네. 원점 대칭. 그 다음에 식으로는 뭐 아무나 fx랑 f-x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같아지면 안 되고 부호가 반대. 그렇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기함수. 주기함수에 대한 표현. 수원에서는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수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는 fx랑 fx 플러스 a가 같다. 얘가 말하고 싶은 건 주기가 얼마다? 그냥 a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돼. 그 다음에 대칭함수. 대칭함수 가장 기본적인 표현 f에다가 a-x일 때랑 a 플러스 x일 때 같아집니다. 얘 무슨 대칭? 누구에 대해서 대칭? 하빈아? 누구에 대해서 대칭? 민서가 누구에 대해서 대칭? x는 a. 이거는 근데 우리 수상에서도 많이 만났어. 왜? 수상에서 무슨 함수 나오거든? 이참수 나오거든. 이참수에서 자주 봤던 표현입니다. 너네 처음 보는 건 아닐 거야. 의 대칭. 자, 근데 이 두 가지만 나오고 끝날까? 아니죠. 그게 문제죠. 자, 주기함수에 대한 또 다른 표현. 예시로 들어간다. 느낌은 올 거야. 민서가 얘 주기 얼마야? 2. 자, 하나 더. 준혁아. 아니, 준혁이 아니지. 승진아. 얘 누구에 대해서 대칭? 그렇지. 이런 식으로도 나옵니다. 자, 주기함수를 보면은 x일 때랑 그거보다 a만큼 더했을 때의 값이 같다. 그러니까 x가 여기 있고 x 플러스 a가 여기 있다. 간격을 a를 유지한 채로 계속 움직일 때마다 항상 같아져요. 그 말은 뭐야?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어떻게 그려줘? 얘를 따라서 좀 묻히자. 얘를 따라서 뭐 해주세요? 따라서 뭐 해주세요? 그려주세요. a를 더했을 때 항상 같아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서도 그래프 똑같이 따라 그려주세요. 이거다, 그치? 그때 너네가 내가 어떻게 기억을 하라 그러냐면 외운다기보다는 주기함수의 기본적인 식에서 이 특징을 찾아오세요. 뭐 해주면? f 속에 있는 놈들을 뭐 해주면? 빼주게 되면은 그게 바로 주기야. 그래서 두 번째 주기함수 내가 들었던 예시도 둘이 빼주게 되면 얼마야? 2. 그래서 주기는 2라고 읽어주는 겁니다. 안에서 식을 장난치더라도 똑같이 찾아가면 돼요. 다음 두 번째. 대칭함수도 마찬가지야. 얘의 식의 표현은 되게 뻔하지. a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x만큼, a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x만큼 갔을 때 함수값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a에 대해 대칭이지. 근데 이렇게 주면은 그렇게는 해석이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하자? f 속에 들어가는 놈의 뭐가 합이 2a라면 그 놈의 절반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따라서 두 놈의 합이 뭐니까? 4니까 그 놈의 절반에 대해서 대칭인 거지. 오케이? 이렇게 외워두면 좋다 그랬고 요거 가끔씩 나오는 표현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거 잠깐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해 3개. 아까 푸는 거 보니까 설명이 필요할 것 같긴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만 일단 이름 좀 지우자. 동그라미가 아니지. 넘어가냐면 유형 3개 묶어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나는 이름을 붙일게요. 근데 모든 문제집들이 유형을 3개를 다 다른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로 설명하긴 하지만 실제로 3개의 유형이에요.
자, 가보자. 지운다. 자, 뭐냐면 첫 번째 유형은 여기에 문제에서도 첫 번째 유형 400 이거 답은 그래서 안 할게. 아까 얘기했으니 F-를 구하면 답이고. 어디 갔냐? 왜 이렇게 안 넘어가? 왜 이렇게 안 넘어가? 여기 있다. 내가 이거 풀라 했어? 494 풀라 했어? 494야? 아, 오케이. 유형, 요거에 해당하는 거. 6번이지. 첫 번째, 문제 잘 봐. 정의역은 어디야? 실수 전체입니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인데, 함수를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문제들 다 잘 봐. 어때? 어떤 놈을 기준으로 작을 때와 클 때로 나누고 있는 유형이 하나가 있어. x는 a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따라서 다르게 함수를 정의하는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은 유형 7번 봐봐. 어때? 정의역의 범위도 어떤 x와 x 두 개의 사이 범위에 들어가 있고, 공역도 어때? 물론 실수 전체도 있다. 공역도 어때? 근데 대부분이 어떤 실수와 실수 사이에 있습니다. 즉, 이 안쪽만 보면 되는 게 두 번째 유형.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내가 풀라고 한 문제를 잘 봐. 그 위에 거 말고. 어때? 작다 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의역도 공역도 크다 또는 작다의 범위로 나오면서 약간 뭐랄까 사분면 같은 느낌? 어떤 특정 사분면 쪽으로 뻗어나가는 함수를 보세요. 물론 뻗어나가니까 저 멀리까지 보는 거지. 네, 여기 조그맣게만 해놓을게. 이렇게 유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세 가지 유형 각각 푸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좌우로 쪼개는 함수는 대부분의 문제가 요거 위의 문제처럼 한쪽은 줘. 한쪽은 줘. 마이너스 x 플러스 2. 기울기가 음수. 0이냐 이거? 0 넣었을 때 2 나오게 함수를 줘요. 근데 한쪽 편, 다른 쪽 편에 보통 뭘 해나? 미수를 붙여놓지. 그때 기울기의 부호가 다르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아무리 위에서 출발하더라도 언젠간 1대1 대응 깨지잖아. 아무리 밑에 있더라도 언젠간 1대1 대응 깨진단 말이야. 그래서 기울기의 부호는 뭐 해야 돼요? 양수여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이 아니야. 아니잖아. 1대1이 아니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이지 못하죠. 왜? 이만큼의 공역이 대응에 참여하지 않았거든. 결국 방법은 뭐밖에 없다. 얘가 끊어져 있는 그곳에서 오른쪽 편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를 뭐 해줘야 돼? 그대로 이어받아서 기울기의 부호만 똑같게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힌트 나왔네. 누구처럼? 494번처럼 둘 다 모르면 뭐 하면 돼? 기울기의 부호가 똑같다. 0이면 안 된다. 0은 상수함수라서 1대1 아니야. 그래서 a-1과 a 플러스 1 곱해주면 뭐 나옴? 양수 나옴. 따라서 답은 어디? 5번으로 가면 끝나요. 근데 원래는 기울기의 부호만 가지고 확인하고 끝이 아니야. 원래는 아니지. 뭐 비교해야 돼? 요놈일 때의 함수값과 요놈일 때의 함수값이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빨리 확인 안 했어. 왜? 0 넣어보면 2고 0 넣어보면 2라서 0,2 이미 둘 다 지나고 있거든. 만나잖아. 끊어지지 않았잖아. 그래서 일부러 확인 안 하고 끝난 거예요. 원래는 두 가지 다 확인.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녀석. 정의역의 범위나 공역의 범위를 보아하니 어때? 어떤 사이범위만 나올 때. 그때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 아니면 뭐? 이쪽 대각선 아니면 이쪽 대각선. 그래서 문제를 잘 보면은 기울기의 부호를 잘 줘요. 이거 풀렸냐? 이거 풀렸냐? 사구구지. 어때? 기울기의 부호를 웬만하면 줘요. 기울기 양수. 그럼 빨간색으로 가란 얘기지. 기울기 음수라고 하면 파란색으로 가란 얘기고, 그런 말이 없다면 둘 다 답인 거지. 그때 빨간색이 답이다. 그럼 뭐 해주세요? A, P를 지납니다. 두 번째 B, Q도 지나고 있어요.
원래는 점의 좌표들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이겠지? 그걸로 기울기 구하고 y절편 구하고 해주시면 됩니다. 파란색이 맞다면 역시 a, q랑 b, p를 지난다 라고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 문제는 딱 보자마자 문제 어떻게 했겠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0부터 2까지 기울기 양수인 1대1 대응이면 요거밖에 안 되니까 마이너스 1,0 지나자 3,2 지나자. 그러면 y는 하면서 fx는 이라고 하면서 함수 구해주면 되는데 둘 다 대입하고 있는 사람은 없죠? 마이너스 1,0을 넣고 3,1을 넣지 말고 직선이잖아. 뭐가 더 빨라? 기울기 빨리 찾아. 4분의 2, 2분의 1이네. 그 다음에 3 넣었을 때 2 나오자라고 풀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나오자라고 풀든 y절편 찾아가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얼마예요? 1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야. 유형 몇 번이야? 요런 건데 지금 이거는 공역이 실수 전체이기도 하거든. 그때는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함수로 물어본다. 의미 없어. 어디로 가냐면 504번으로 갈게요. 여기 있는 문제 보면 어때? K보다 작거나 같다, K보다 작거나 같다. 정의역과 공역이 둘 다 AA라서 K보다 작거나 같다, K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이 문제는 저기는 저거랑은 다르게 K를 기준으로 왼쪽, K를 기준으로 아래쪽 요쪽 편을 보면 되는 거야. 맞죠? 거기서 뭐가 되도록 하는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문제들을 잘 보면 앞 유형과는 다르게 항상 몇 차 함수냐면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꼴을 항상 띄고 있거든. 그래서 반드시 뭐 해줘?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가 예를 들어서 x는 p다. 얘가 예를 들어서 y는 p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q라고 할게.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 p, q를 지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얘도 마찬가지지만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셋 다 뭐가 나오기도 하냐면 얘는 100% 얘네들은 자주 2차 함수가 등장을 할 거야. 얘는 100% 2차 함수일 때는 그냥 단순하게 2점 지나요, 기울기 어쩌고저쩌고 2점 지나고 2점 지나요 또는 2점 지나고 2점 지나요 2점 지나요 라고 풀고 끝이 아니야. 반드시 뭐 확인해줘야 돼? 축의 위치를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2차 함수가 p, q를 지난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냐? 최고차항에서가 양수라 그래서? 아니잖아. 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얘가 아니라 얘예요 라고 끊어주려면 요거예요. 얘가 아니라 두 개의 차이는 뭐야? 축의 위치가 어디 있냐라는 거잖아. 그래서 축의 위치를 판단해 주세요. 누구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2차 함수로 나올 때가 있어. 그때 최고차항에서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이건 모양만 바뀔 뿐 똑같거든. 그때 요 점을 지나고 요 점을 지난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밖에 안 되냐? 아니잖아. 뭐도 있을 수 있어. 이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이게 아니라 요거여야 합니다. 그걸 결정해 주는 게 바로 뭐예요? 축의 위치가 A보다 왼쪽인지 A보다 오른쪽인지. A가 왼쪽에 있어야 맞지. 그거 하나 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유형 6번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2차 함수가 있어. 물론 미지수 붙은 쪽에 2차 함수를 줘야 더 어려운 문제인데 축 확인해야 돼서 그런 문제도 있어. 여기 있나? 아, 이것도 여기 뭐 B 하나 있네. 좀 애매한데 축 보통 1차항에 미지수 주는 문제들이 한 번씩 등장하거든. 그때는 이런 문제더라도 축의 위치 판단하세요. 알았죠? 잘 봐줘야 된다. 여기는 없지 근데. 그 다음에 누구도 마찬가지, 유형 7번도 마찬가지야. 사입범위라고 나올 때 fx가 얘처럼 1차 함수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함수도 줘요? 2차 함수도 줍니다. 근데 이거는 아니지. 내가 원하는 거 아니지. 왜? 축이 마이너스로 정해졌잖아. 축의 위치를 확인 정도만 하면 되는 거고 원래는 여기다가 A 없고 여기다가 A를 줘서 축의 위치까지 같이 조절하게 만드는 문제 등장한다고요. 아마 행일에 있을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유형 8번은 전부 다 항상 뭐라고? 항상 2차 함수가 되고 작다 크다의 범위로 나오면서 축의 위치까지 확인해야 되는 녀석으로 제공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럼 지금 저 문제 몇 번이야?
504번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겠어? 아까 다 못 푼 상태에서 내가 끊어버려가지고 이거 못 풀었을 것 같은데. 504번 마무리 지어주세요. 자, 어쨌든 K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뭐야? 이쪽 범위만 보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2차 함수니까 우리는 반드시 뭘 지나야 되네? 요점. 뭐? K, K.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도록 만들어줘야 돼. 근데 일단 K, K를 지난다라는 것만 먼저 한번 풀어보자. 어때? K는 마이너스 K제곱에 마이너스 2K. 그래서 전부 다 좌변으로 넘겨주면 K제곱 플러스 3K는 0이라서 K 값은 일단 두 개가 나와요. 0 아니면 마이너스 3. 둘 중엔 누가 답이야? K의 범위는 보통 안 주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찾아야 되는 게 K, K를 지나는 함수 중에는 이런 함수도 있고 이런 함수도 있어. 그래서 두 가지 중 얘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뭐 하자? 요 함수와 요 함수의 차이점. 뭐다? 축의 위치인 거지. 그래서 축의 위치를 판단하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다, 얘. 그치? 그러니까 축의 위치는 어때야 돼? K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얘 축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아,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놈을 찾았어야 돼. 물론 같아도 상관없고. 그래서 답은 얼마? 마이너스 3입니다. 0 아니에요. 4번 아니고 1입니다. 1. 됐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중위권반들의 설명이 필요한 문제인데 혹시나 해서 그냥 한번 얘기해봤어. 풀어보라고 했어. 어떤 문제냐면 요거지. 512번. 이건 뭐지? 아니 필요 없고. 512번. 항등함수가 쉬운 함수냐 상수함수가 쉬운 함수냐. 1대1 대응은 당연히 어려우니까 빼고. 항등함수가 쉬운 함수냐 상수함수가 쉬운 함수냐. 답이나. 항등이 훨씬 쉽지. 그럼 쉬운 데서부터 출발할래? 어려운 데서부터 출발할래? 당연히 쉬운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지. 상등함수가 쉬운 이유. 1 넣으면 1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7 넣으면 7 나오면 우리 아니까. 상수함수가 비교적 상등함수보다 어려운 이유. 한 번은 y좌표를 알려줘야 그래야 다른 x 넣더라도 항상 그놈 나옵니다를 알잖아. 한 번은 알아야 되거든.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항등함수가 쉽다는 거지. 그래서 항등함수에서부터 출발하세요. 딱 한 번 등장하네. 뭐야? 3. 그럼 이거 전부 다 3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끝났다. 상수함수는 뭐가 들어가도 3이 나오는 함수. 이렇게 먼저 하나 찾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 겁나 짱나는 문제죠. 2 넣었을 때 3 나온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 1대1 대응 찾아야 돼. 근데 3을 넣을 때랑 6을 넣을 때 2나 6이 나오고 서로 다른 게 나와야 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으니까 밑에서 찾으러 가는 거지. 얘가 3이고 둘 중 하나는 2고 하나는 6이야.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알죠? 그래서 3은 2로 6은 6으로. 따라서 F3 찾기 얼마예요? 2. 둘이 더하니까 답은 5. 뭐 틀린 사람 없지? 요거는 이제 중위권반 애들 보면 뭐부터 찾아야 될지 시작 자체를 못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한번 풀어본 거고 그 외 나머지 함수에서 어려운 거는 딱히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잘 찾아갈 거고. 됐어. 아, 이거 해야 되는구나. 함수의 개수. 자, 진짜 기본적인 문제만 풀어볼까? 너네 수학 1을 했지나. 자, 522번으로 가보자. 자, 이거는 그냥 같이 풀게요. 보이 들어봐요. A, B, C에서 1357로 갈 거래. 그냥 함수 가보자. 몇 개야? A가 갈 수 있는 방법 몇 개? 까먹었나? A가 갈 수 있는 방법의 수 몇 개? 4군데 중 아무 데나. B가 갈 수 있는 방법 몇 개? 4개 중 아무 데나. C가 갈 수 있는 건 몇 개? 4개 중 아무거나. 그래서 4 곱하는 거죠. 64네요. A는. 두 번째 상수함수야? 상수함수 가보자. 상수함수는 어때? A가 갈 수 있는 거 몇 개야? 4개요. 근데 B가 갈 수 있는 거 몇 개야? 1개, C도 1개. 전부 다 같은 데로 가야 되니까. 또는 이렇게 해도 되지.
A, B, C 그냥 같이 다닐 거니까 묶어놓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몇 개? 4개. 그렇게 해도 되고 나는 근데 원래 따로따로 가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대1이겠지? 1대1 함수로 가자. 자, 여기서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은 우리가 구분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의역이나 공역의 개수에 따라 문제에서 알아서 다르게 해줬을 거예요. 1대1 함수 개수랑 1대1 대응 개수랑 달라지진 않지. 우리는 아무렇게나 찾으면 돼. 자, 그때 A가 갈 수 있는 거 몇 개? 4개요. B가 갈 수 있는 거 몇 개? 3개. C가 갈 수 있는 거 몇 개? 2개. 점점 줄어들지? 그럼 기본 문제는 그냥 이렇게 풀고 끝이잖아. 졸라 쉽다, 그죠?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보냐면 요 녀석으로 가보자. 조금씩 표현이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D를 가볼까? 이거 쉬운 것 같은데? 요거 하나만 더 하고 갈까? 5, 2, 4. 먼저 풀어보세요. 근데 아직까지는 쉬워. 경우의 수랑 섞어야 함수의 개수가 어려워지지. 그냥 함수의 개수, 함수 단원에서는 되게 쉬워요. 5, 2, 4 하나 풀고 합성원으로 쭉 가버릴까? 숙제는 뭐 안 내면 되니까. 아, 고민이네. 절대값 함수를 할지. 절대값 함수를 하자. 오늘 요거 하고 나서 절대값 함수랑 가우스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설명해 줄게. 자, 가자. 요 녀석은 쉽죠. 얘가 말하고 싶은 표현은 무슨 표현? 1대1 함수 혹은 1대1 대응. 정의역의 개수, 공역의 개수가 유한계이기 때문에 둘이 개수가 다르니까 당연히 1대1 함수일 거고 같으면 1대1 대응이고 거기는 의미 두지 말고 각각 1, 2, 3, 4에서 어디로 가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2로 가보자. 갈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찾아갈게요. 근데 1은 무조건 마이너스 1로 가라고 정해놨어. 그럼 나머지 2, 3, 4만 고민을 하면 돼. 이제 더 이상 나머지 것들은 마이너스 1로만 안 가면 돼요. 맞죠? 근데 2가 뭐야? 제한 조건이 걸려있네. 뭐? 2로는 절대로 가지 마. 라고 제한 조건이 걸렸으니 누구부터 고민? 2부터 고민하고 순서대로 고민하면 끝나죠. 그럼 2가 갈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만 가능하니까 세 가지. 어디론가 갔다고 치자. 그럼 걔는 제외한 채로 3을 고민해야지. 근데 2는 다시 고민의 대상이 되죠. 3, 2. 그래서 답은 얼마? 18개. 2번 하면 끝난다, 그치? 뭐 이런 거는 쉬우니까 그저 받아 드시면 되고요. 자, 지금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뭐 노트 같은 거 있으면은 따로 내가 포스트잇 붙여놨으니까 그거 쓰고 싶은 사람들은 그거 따로 좀 요거 한 판 가득 찰 겁니다. 아마 한 판 반 정도 될 거야. 후다닥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는 식이라고 할게. 함수가 아닐 때도 있어서 식의 그래프 유형이 총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플러스 알파로 한 3가지, 4가지 그래프 더 그려볼 거야. 자, 요 녀석 그래프 그리는 방법 다들 아마 했을 거야. 언젠가 한 번쯤은. 요거는 언젠가 한 번쯤은 너네가 해야 되고 보통은 언제 많이 하시냐면 도형의 이동을 배운 직후에 보통 많이들 하셔요. 그래서 아마 했을 거야. 자, 첫 번째 유형. 첫 번째 유형은 뭐가 있냐면 y는 f, x에서 모든 x들마다 싹 다 뭐 절대값을 붙여놓은 함수가 있을 거야. 뭐 예를 들자면은 y는 유리함수에서 2x-1분의 3x 플러스 2라고 할 때 x들마다 싹 다 절대값 붙여놓은 거지 뭐. 또 이런 것도 있어. 2차 함수에서는 2의 절대값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 절대값 x의 플러스 1. 여기서 절대값을 여기만 또 붙여놔도 똑같아요. 왜?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똑같아서 너희는 그냥 이렇게 있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거든.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그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야. 일단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 배워? 어떻게 하라고 배워?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프를 그리고 싶든 미분을 하고 싶든 적분을 하고 싶든 덧셈을 하든 뺄셈을 하든 뭘 하든 너희들은 절대값 있는 상태로 못 풀지. 절대값 기호라는 거는 굉장히 불친절한 기호죠. 왜요? 붙임으로써 양수가 되고 끝이 아니라 너네한테 양수로 만드세요라는 기호거든. 그래서 너네가 직접 양수를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뭐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x가 0보다 작은지에 따라 함수 자체가 식이 바뀌어버리잖아.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예요? fx가 됩니다. 0보다 작을 때는 뭐예요? f-x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건데 요 둘이 무슨 관계에 있어? x의 부호가 바뀌었네. 무슨 대칭? y축 대칭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 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내가 들어주는 예시는 y는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뭐도 필요해? y는 f-x, y축 대칭시킨 함수도 필요하지. 미리 그려놔보자. 얘가 이거야. 자, 그때 어때요? 결론, 빨간 분필. 누가 있다. 자, 그러면, 어이구야. 우리 절대값 그래프 그려보자. 어떻게? 양수의 범위 어디? y축의 오른쪽 범위에서는 누구를 따라 그려주세요? y는 fx요. 요거다, 그죠? 0보다 작은 범위 어디야? y축의 왼쪽이다, 그치? 걔는 누구 따라가세요? 노란 거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돼. 근데 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귀찮지. 그래서 규칙을 잘 외워두세요. 뭐요? 한 번은 딱 이렇게 정해준 다음에 근데 이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드네. 어쨌든 한 번 이렇게 해준 다음에 너희들은 어떻게 가냐면 자, 얘 안 해도 돼. 얘 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것만 생각해. x가 양수면 그냥 y는 f겠거니 라고 해서 y축의 오른쪽에서만 얘를 그려놔. 그러고 나서 바로 넘겨버리시면 됩니다. 그려준 녀석을 그대로 y축 대칭. 알았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를 그려주세요 라고 했고 너희들은 y축의 오른쪽에서만 fx를 그렸다고 치자. 우와, 이렇게 나왔어. 그럼 너희들은 뭐 하면 된다고? y축의 왼쪽은 어떻게 그려주면 된다고? 네, 너무 대충 그렸다. 뭐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알았죠? 방금 y축의 오른쪽에 그려준 놈을 그대로 대칭 이동. y축 방향. 뭐 할 때는 x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을 때는 기억하시면 편해요. 외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럼 두 번째도 마찬가지. 왜 그렇게 되는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가보자. 이번에는 뭐다? y의 절대값 씌워보자. 그러면 이번에도 어떻게 돼요? y가 원래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y가 0보다 작을 때 x축의 위쪽과 x축의 아래쪽을 얘기를 하는 거죠. 위쪽에서는 y는 fx를 그려주면 되고 아래쪽에서는 마이너스 y는 fx를 그려주면 됩니다. 둘이 무슨 관계에 있어? y의 부호가 바뀌었네. x축 대칭 관계에 있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원래 함수 fx를 그려요. 어느 범위에서만? x축의 위쪽 범위에서만. 그러면 아래쪽은 얘를 그대로 대치 이동시켜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함수가 아니지. 그래서 아까 내가 식의 그래프라고 해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너네 이미 그릴 줄 아는 건데 y는 fx의 전체 절대값 씌워버린 거. 이거 그릴 줄 알지? 중딩 때도 하던 거거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원래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작거나 같을 때로 쪼개주는 거잖아. 근데 잘 봐라. 식을 그려보면 얘는 fx고 y는 마이너스 fx다. 둘이 무슨 관계에 있어? 마이너스 넘어갔다 생각하면 얘네들도 y축 대칭 관계야. 뭐래? x축 대칭 관계야. 그치? 그러면 저쪽 녀석이랑 이쪽 녀석이랑 어때? 똑같을 것 같잖아. 근데 전혀 다른 함수죠. 그죠? 잘 봐. 한 번은 제대로 해놓고 가자. y는 fx의 그래프를 그냥 그려보자. 어때? 이거야. 그 다음에 x축 대칭시킨 녀석. 이렇게 그려놔보자. 뭐 이렇게 해놔도 되고 fx 쪽에 앞에 마이너스 붙여놔도 상관없고. 일단 이렇게 해볼게. 그때 너네가 아까랑 지금이랑 범위 나누기가 좀 다른 거 알겠어? 아까는 y가 0보다 크다 작다라서 이쪽 기준으로 위아래로 쪼개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그 그래프가 나눠지는 거는 맞아. 위쪽 아래쪽. 근데 얘는 어때? 얘를 기준으로 이거 실제로는 x에 대한 식의 범위잖아. 풀어주면 x가 3보다 크다, x가 3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나뉘는 거다.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뭘 따라가지고 뭘 따라가지고 fx를 따라가지고 왼쪽에서는 뭘 따라가고 마이너스 y는 fx를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알고 있는 그거지. 뭐 전체 절대값 씌우는 함수는 원래 뭐 하라고 해? 절대값 없는 그래프를 그냥 그린 다음에 내려가 있는 놈을 접어 올리세요라고 알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요 두 개는 구분하자. 알았지? 자, 다시 그러면 두 개, 앞에 거 두 개 정리 좀 하자. 세 개. 자, 첫 번째. 너희들이 절대값을 포함한 식 또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쳤을 때 모든 x들이 전부 다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어떻게 그리자? y축의 오른쪽에서는 y는 fx를 그린 다음에 그 녀석을 y축 대칭시키자. 알았죠? 두 번째. 절대값 y는 fx처럼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절대값을 포함하는 식 또는 함수가 y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둔 상황에서 뭐하자? x축의 위아래를 나눠서 x축의 위에서는 그냥 fx를 그린 다음 그 다음에 그 그려준 놈 뭐하자? 역시 대칭이동 시켜주자. x축에 대해서. 뭐랑 비슷해? 얘랑 되게 비슷하지? 얘는 y축의 오른쪽을 그리고 그린 놈을 대칭이동. 얘는 x축의 위쪽을 그려주고 그 놈을 대칭이동. 근데 얘는 어때? 우변이 y는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 식에서 우변이 통째로 절대값 있으면 뭐하자? 그냥 절대값 없는 것처럼 fx를 다 그려준 다음에 밑에 내려간 놈을 접어 올리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가 있냐면 오늘 시간이 없네. 여기 4개까지만 하자.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함수에 대해서. 요거는 상식의 그래프라고 해서 어떤 예시가 항상 뻔하게 나온 녀석인데요. 원래는 어떻게 푸냐면 x도 y도 다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어때? x가 양수고 y가 양수일 때 x가 음수고 y가 양수일 때 x가 음수고 y가 음수일 때 x가 양수고 y가 음수일 때로 나눠가지고 전부 다 fx를 그려봐요. 식을 구해봐요. 원래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아이씨 왜래? 에? 근데 잘 살펴보면 결국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고 그지? 1사분면에 그림을 그려서 2사분면 쪽으로 y축 대칭시키고 3사분면 방향으로 원점 대칭시키고 4사분면 방향으로 x축 대칭시키면 돼. 그래서 바로 뭐 하면 되냐면 fx의 그래프를 그려. 어디를? 1사분면 쪽만. 왜 이렇게 버벅대냐. 1사분면 쪽만 그려. fx가 이렇게 있다 쳤을 때. 그 놈을 뭐 하면 되고? y축 대칭시키면 되고 원점 대칭시키면 되고 x축 대칭시키면 돼요. 알았죠? 오케이? 끝. 그리고 요 놈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사실 저 두 놈의 짬뽕이야. 그래서 1사분면만 그린 다음 그린 녀석을 그대로 대칭이동, 그린 녀석을 그대로 대칭이동, 그린 녀석을 그대로 대칭이동 하는 거고 알았죠? 저 두 개랑 똑같은 규칙으로 1, 2번이랑 그런 식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알았죠?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 이어받아서 가우스 그래프 그리는 거랑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에서 좀 독특한 형태 한 두 가지랑 근데 너희들 아마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안 했을까 싶어서 하나 더 하는 거 어쨌든 그거 두 개랑 같이 하고 나서 다음 시간에 합산함수 역함수 호다닥 마무리 지어 버릴게요. 알았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그 숙제는 그래서 두 단원이다 그치? 둘 다 양은 적었고 하나는 절대부등식
명제는 다 나갔었지. 하나는 절대부등식, 하나는 함수. 둘 다 유형 한 10개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문제 다 하면 행일까지 하면은 조금 많을 것 같긴 한데 일주일 안에는 충분히 풀어올 수 있는 양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민성이네 학교도 있고 하니까 합성함수, 역함수 후다닥 마무리 지어버리고 일요일 날에는 무조건 시험 대비로 들어갈게요. 알았죠? 각자 다들 시험 대비 교재 들어갈게요.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들 했어요.